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3 202번째 이야기. 오늘은 야구 이야기입니다. 한국 시리즈를 세 분과 함께 결산해 보겠습니다. 이재국 기자, 이용균 기자, 그리고 윤희상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열카3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열카3 200회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진행자로서 가장 크고 뼈아픈 사건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셨을 야구팬 여러분, 열카3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일을 큰 교훈으로 삼고 더 노력하는 열카3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국, 이용균 기자도 한마디씩 하세요, 빨리. 정말 야구 몰라요라고 이 명언을 남기고 가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하일승 해설위원회. 그러니까 야구 앞에 좀 겸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인생에 대해서도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 야구 역시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과 똑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야구를 예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토니 라로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구라는 경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야구의 신은 언제나 패배라는 벌을 내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구라는 경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배라기보다는 이제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된 것 같고, 원래 그동안은 자주 틀리는 게 특징이긴 했는데 이번 거는 조금 다르게 와닿네요. 이전이 재미가 포함된 결정이었다면 그때는 약간 웃어 넘길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웃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어떤 과감한 예측이라는 함정에 너무 매몰돼 버린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더 노력하는 열카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 시리즈가 어제 끝났습니다. 표정 관리 하세요, 좀. 예. 이번 시리즈 어떻게 봤는지 윤희상 의원 딱 한마디를 듣고 시리즈 전체, 가을 야구 전체 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키움이 진짜 정말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정말 느낀 거는 비인기 구단은 없다. 이런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네. 한국 시리즈를 보면서 또 시청률을 보면서 이 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을 보면서 한국은 이제는 비인기 구단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플레이오프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용균 기자부터. 저는 정석과 파격. LG가 정석적인 준비를 해와서 준비를 했다면 키움 히어로즈는 사실은 예상하기 힘든 파격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 같고, 그 정석과 파격의 승부에서 이 파격을 만들어내는 팀이 조금 더 많은 분위기를 끌고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키움 히어로즈의 야구는 정말 독특하고 신기하면서도 재미있는 야구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이재국 기자. 네, 그 젊음이라는 가능성은 그 정형화된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무한한 힘을 가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히어로즈라는 팀은 정말 뭐 젊음의 힘을 가진 팀 아닙니까? 그리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그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야구를 하면서 저도 이번 히어로즈 야구를 보면서 정말 팬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야구가 줄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감동이라든지 재미, 그리고 도전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모르고 도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히어로즈 야구에 대해서는 정말 뭐 저도 한 사람의 팬으로서 바라볼 때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일단은 LG를 봤을 때는 뭔가 부담감에 사로잡힌 듯한 느낌이 있었고요. 키움을 봤을 때는 그 정말 이 젊음의 패기의 선수들을 키움 히어로즈의 홍원기 감독이 이 선수들의 장점을 되게 이렇게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플레이로 인해서 선수들이 더욱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나. 반면 LG 트윈스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큰 부담감이 조금 아마 좀 어려움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렇게 한국 시리즈를 갔어요, 키움이. 키움을 바라봤을 때 그 느낌 어땠는지. 제가 키움의 뭔가 이렇게 장점이라고 비춰지는 거는 어린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2군 생활이 길었지만 웬만한 팀들은 2군에 있을 때 아니면 어린 선수들한테 항상 약점을 보완해야 1군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근데 본인이 1군 선수가 되고 잘하는 게 있으면 어느 순간 되면
나한테 이게 약점이었냐고 스스로 보완하게끔 와.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움은 그런 쪽에서 확실하게 강점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이 키움 히어로즈는 확실히 이 시스템이 있구나.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놓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키움은 확실히 강팀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재욱 기자 한 줄 평. 불가능의 반대말은 키움 히어로즈다. 그렇게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멋진 이- 말이다 근데. 누구나 다 불가능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했잖아요. 박병호가 빠져나갔죠. 전체적인 전력이 이제는 무너져서 정말 이번에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지금 만들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도전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더 큰 감동이었고 무엇보다도 히어로즈는 올해 한국 그 KBO 리그에서 가장 많은 게임을 한 팀입니다. 그렇죠. 준 플레이오프 5게임, 플레이오프 4게임, 그리고 한국 시리즈 6게임. 이 15경기에 어떻게 보면 보너스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히어로즈 팬들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한 게임 한 게임이 정말 스토리가 있고 이 감동이 있는 경기였잖아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그 15경기를 하면서 체력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가 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경기까지 그렇게 도전하는 것을 보고는 저는 정말 이 불가능의 반대말은 키움 히어로즈다라는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용경 기자 한국 네. 시리즈 키움의 한 줄 평. 뉴 웨이브? 뉴 웨이브. 네. 왜냐하면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가 야구라는 경기의 성격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야구를 하면 윤희상 의원도 어릴 때부터 들었겠지만 야구는 팀 스포츠다. 그래서 이 팀이라는 그림 안에 내가 맞춰 들어가야 된다. 승리를 위해서 팀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거꾸로 키움은 완전히 반대 느낌을 가졌어요. 키움이라는 팀 안에서 내가 각자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9번이고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모여서 A, B, C, D, 뭐 이정우 이런 선수들이 모여서 팀이 되는 거지. 키움이라는 팀 안에 이 선수들이 끼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움은 각자 나의 야구를 하는데 그게 키움이라는 팀의 전체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게 지금 야구의 한 세대가 혹은 앞서 있어왔던 우리가 한 40년쯤 됐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야구의 어떤 기준이 바뀌는 장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개인의 힘을 키움. 그래서 팀의 힘을 키움. 내가 크면 팀이 크고 그렇죠. 뭐 이런 장면들이 보여서 야 이런 야구를 했구나. 이번에는 랜더스라는 이름으로 첫 우승 상륙한 SSG의 한국 시리즈 한 줄 요약. 먼저 우리 쓱봉에 살짝 취한 윤희상 위원부터. 빨리 가려면 혼자, 멀리 가려면 함께라는 이야기 있듯이 팀워크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내 스스로 이 팀 안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빨리 깨닫는 게 팀워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주전이든 백업이든. 네.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있어서 이제 김강민 선수가 인터뷰한 게 이제 나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니까 뒤에서 선수들 잘 다독이면서 내가 이슈가 되는 것보다는 뒤에서 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이 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랜더스의 장점이 잘 드러난 이 한국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키움 히어로즈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왜 우승을 못하고 항상 준우승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쪽에서 조금은 약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키움 히어로즈에 정말 어울리는 선수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정점에서 젊은 선수들과 같이 융합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될 타이밍에 선수들이 다 하나씩 떨어져 가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한 끗 차이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한 끗 차이처럼 안 느껴져요. 이제국 버전의 한 줄 요약은. 종합 선물 세트. 이번에 좀 간단합니다. 주말에 마트 가시는 건가요? 그 생각이 나서 그 생각도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뭐 1+1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재미와 감동을 준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그 이번 한국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고 또 베테랑과 젊은 선수들의 그 조화라든지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온 선수들 그리고 국내에서 성장한 선수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SK에서 이어져왔던 그 전통과 함께 또 SSG라는 새로운 그 문화를 이렇게 일으키면서 정말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매 경기가 드라마였고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만들어줬거든요. 저는 그 MVP가 되지 못했지만 그 김성현 선수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또 느꼈거든요. 2015년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마지막 그 히드라프트 볼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공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수가 보통 그 선수 생명이 어떻게 보면 치명타를 입는 그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최종 6차전에서 그 상황에서 결승타를 치면서 결국은 그때의 그 아픔을 고스란히 되갚으면서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픈 그 경험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가 있고 뭐 어떤 팀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적인 실책을 했으면 저 선수 잘라 내보내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도 다 경험이 돼서 결국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는 경험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나쁜 경험들을 통해서 더 큰 힘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용균 기자, SSG 한국 한국 시리즈 시리즈. 한 줄 요약. 네, 한국 시리즈를 생각해 보면 농담처럼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 팬들과는 소개팅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 다 잡고 견디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상대가 SSG의 한국 시리즈 경기였다. 그러면 연애 못할 것 같아요. 밀당이 정말 1차전부터 6차전까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리즈를 했습니다. 밀당 시리즈였다. 팬들과의 밀당. 그 보고 있는 팬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딱 한순간 꼽으라면 세 분 다 5차전 김강민 선수의 사상 최초 대타 한국 시리즈 끝내기 홈런인가요? 그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메이저리그 한 10,000경기 정도 분석한 기대 승률이라는 그 계산법이 있잖아요. 9회 말을 시작하는 시점에 키움 히어로즈의 승리 확률은 91.89%였거든요. 거의 다 잡았어요. 거의 다 잡았는데 여기 논란이 되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상황에서 박성환 선수 타석 때 풀카운트에서 마지막 공이 결국 볼 판정을 받았는데 스트라이크 존을 걸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애매한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을 따져보니까 풀카운트가 됐을 때 주자 없는 상황 풀카운트가 됐을 때도 키움의 승률은 기대 승률은 여전히 90.5%였거든요. 근데 그 공이 만약에 스트라이크가 되면서 인사 주자 없는 상황이 됐더라면 96.11%까지 높아집니다. 근데 그게 볼이 되면서 83.42%로 낮아지거든요. 그래도 83% 높은 거긴 하지만 그 공 한 개의 판정이 승률의 12.69%의 차이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1루가 됐고,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 장면을 두고 아쉬워하는 팬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장면 하나가 끼친 영향보다는 그 이후의 장면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최주환 선수가 2루타를 때리는 순간 84.5%에서 67.8%까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사 1-3루가 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최주환 선수가 19제까지 승부를 갔길래 당연히 풀카운트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풀카운트도 아니었더라고요. 2&2에서 19제를 때려서 2루타를 만드는 순간이 사실은 흐름의 변곡점이었다. 그때 승률이 확 낮아 67.8%까지 낮아졌으니까. 그래도 선수가. 3분의 2의 승률이었네요. 네. 키움 입장에서. 하지만 이쪽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김강률의 홈런도 진짜 뭐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사실은 볼 카운트가 5투였잖아요. 맞아요. 투 스트라이크 몰리는 순간 67.8%까지 낮았던 승률이 다시 89%까지 올라갑니다. 무사 1-3루에 노볼 투 스트라이크. 네, 이 이러면 상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만 경기 분석하니까 별게 다 나오네요, 정말. 이러면 뭐 병살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니까 타자로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니까 확 올라갔다가 그냥 거기서 3구째 홈런 치면서 뭐 승부를 완전히 뒤집어졌죠.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이었다 싶어요. 1차전도 멋있었지만 투스트라이크의 실투가 나도 타자가 그거를 바로 홈런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이 하늘이 정해진 게 공이 글로 가게 이 된 시리즈의 거고. 향방은 야구의 신 그리고 운이 점지한 것으로. 네. SSG는 MVP는 김강민이지만 한국 시리즈 영웅을 한 명 꼽는다면 저는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노경은 선수. 누가 올라와도 쉽지 않겠다 싶은 상황에는 항상 노경훈이 있더라고요. 네. 버텨주고 이어주고. 이 타이밍에 누가 나와야 되지 하고 싶으면 노경훈. 지금 누가 나와야 되지 하면 노경훈. 포크볼 하나를 가지고 이 타자들 이렇게 잡아낼 수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1차전이었나요? 푸이그 잡으러 올라왔잖아요. 푸이그 타석에 딱 맞춰서 올라와서
공 딱 한 개로 땅볼 잡아내는 장면 보고 이렇게 요소요소에서 정말 딱 자기 역할 축소된 자기 옛날로서는 상상도 못했을 만한 아주 작아진 자신의 역할들을 충분히 해낸 선수들의 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이재욱 기자. 그 한준서 선수를 보면서 또 많은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게임에서 정말 1루에 살기 위해서 마지막 그 넘어지는 그 장면, 그리고 나서 상대 실책을 유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루에서 땅을 치면서 그 좋아했는지 정말 뭐 됐다고 안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 그리고 3루를 가면서 이제 햄스트링이 올라왔는데 그 마지막까지 그 3루를 점령하기 위해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간 그 장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울었어요? 그때도 막 찡 하더라고. 그 전에 물론 뭐 수비할 때 점프해서 그 펜스 넘어가는 타구를 파울플라이를 잡는 그 장면이라든지 정말 모든 것을 다 던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한국 시리즈였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 그 병원 갔다가 와서 우승할 때 트로피 들기 위해서 목발을 짚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아니 우리 한국 야구는 왜 이렇게 이제 목발 시리즈가 되지? 작년에 박경수. 작년에 박경수가 목발을 짚고 그 세리머니를 한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한국 시리즈는 또 한유섬 선수가 목발을 짚고 와서 그 부상 투혼을 발휘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야 이제 한국 야구 박물관이 생기면 저 목발을 이제 전시를 해야 될 그 공간들도 마련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정말 감동적인 시리즈였습니다. 자, 우리 윤희 위원의 픽은 누굴까요? 저는 김광현 선수. 김광현. 잘 못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시리즈 맞아요. 기대한 것보다는 확실히 못하긴 했죠. 하지만 이 김광현이란 선수는 마지막에 또 세이브를 하면서 저는 전 와이번스부터 이제 다시 지금 랜더스로 바뀐 이 모든 팬들의 추억을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게임적인 면에서보다는 외적인 면에서 좀 김광현 선수가 좀 저는 확실히 생각이. 그 김광현 선수가 그러니까 2000년 뭐 몇 분 이야기 나왔지만 2000년대에 SK 왕조를 이제 건설한 그 중심축이 됐고, 그리고 2010년대 그리고 2020년대 이 30년의 그 세월을 역사를 이어오면서 그 왕조를 그 전통을 만들어 갔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기억하지만 2010년에 마지막 그 우승을 할 때 박경환 선수에게 모자 벗고 절을 90도. 했던 그 장면. 그리고 2018년 우승 마무리, 또 이번 또 우승 저 마무리하는. 어제 1사후에 딱 김광현 선수 불펜에서 웃으면서 나오는데 김광현 웃지 말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웃으면서 나오는데 그 마지막 타구가 정말 잘 맞긴 했는데 오태곤 선수 또 밑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했던 이번 한국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히어로즈에서 딱 한 명의 히어로를 꼽는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저는 약간 의외로 가려고 안우진을 하려다가 키움 히어로즈의 한국 시리즈뿐만 아니라 이번 가을 야구의 가장 큰 영웅은 이지영 포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15경기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맞아요. 보통 일 아니거든요. 게다가 단기전에 타선도 뭐 완전 하이 타선도 아니고 타석도 여러 번 들어가야 되는 타선에 쓰고, 그러면서도 요소마다 이 볼배합을 잡아내는 장면을 보면 정말 이지영이라는 포수의 존재감이 이 정도구나. 평소의 관리, 그리고 쌓인 경험,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과감함과 노련함, 이런 것들을 보면 키움 히어로즈 전체 라인업에서 가장 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지영 포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이재국 기자는? 저는 뭐 그러니까 이 히어로즈는 누구 하나를 딱 꼽기가 힘들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이 매 경기 이제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갔는데 김재웅 선수 정말 역투를 펼쳤잖아요. 요소에서 그 게임 중간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그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정석이라든지 뭐 야구 많이 봤다는 사람들이 이야기 흔히 할 때 키 작은 선수는 성공하기 힘들다, 특히 투수는 안 된다라는 그 편견을 깨면서 이 가을 야구에서 최고의 그 드라마를, 어떻게 보면 히어로즈 드라마를 쓴 그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까. 그 나머지 선수들도 정말 최원태 선수도 물론 뭐 홈런을 맞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LG 트윈스가 올라가지 못한 그 부분은 결국 최원태 같은 선수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선발이 무너졌을 때 그 이음새를 해주는 롱맨 역할을 처음에 해줬고, 2차전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렇죠. 최원태가 2이닝을 버텨준.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마무리까지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 역할을 해주는 최원태 선수의
그 힘이 히어로즈를 그 무대까지 끌어갔다 보고 뭐 뭐니 해도 저는 이정우 팬으로서 정말 그 야구를 보면서 이정우 선수의 또 한 번 그 매력에 좀 빠졌거든요. 어제 물론 마지막 최종 게임에서 지긴 했지만 그 2대2 싸우면서 그 홈런 한 방을 때리면서 팀 분위기를 끌어간. 그러니까 이 15게임을 해오면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어린 선수가. 그런데 준 플레이오프에 정말 감동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래도 에너지를 짜내서 그 홈런을 치고 마지막에 졌을 때 더가웃에서 선수들과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정말 젊은 리더로서 매력에 빠졌던 어린 시리즈였던 선수는 것 아니죠. 같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어리진 않아요. 정말 리더가 된 것 같아요. 98년생이면 25살이죠. 한국 나이로. 예. 윤희상에게 키움 히어로즈의 영웅은 누굴까요? 푸이그 선수요. 네. 오. 그러니까 히어로즈라는 팀에서 정말 정말 히어로 같은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시즌 초반에. 결국은 히어로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키움이라는 팀이 잘 보여진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푸이그 선수의 이런 스타성이나 어린 팬들에게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제가 좀 감동을 많이 받아서 네, 그런 쪽에서는 히어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안우진 선수, 이정우 선수가 눈에 띄지만 사실 그 두 선수는 히어로즈 느낌은 아니고 이제 KBO. 네, KBO의 최고의 선수. 네. 팀보다 더 네, KBO 선수. 강력한 느낌의 네. 선수들이다. 근데 그래서. 안우진이 진짜 히어로 아닌가? 히어로물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막 다쳐도 지직 재생하고. 열카? 2022 시즌 랜더스라는 이름으로의 첫 우승 상륙 축하드리고요. 우리에게 야구가 가진 참맛을 알려준 우리의 영웅들 키움 히어로즈에게도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한 줄 요약으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용균 기자. 네. 용진이 형 화이팅? 아니 이번 한국 시리즈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SSG 대 타팀? 이런 구도가 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SSG가 투자를 많이 한 측면도 있고 이 정용진 구단주의 튀는 행동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정용진 구단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곱지만은 않거든요. 다른 팀 팬들 입장에서는 부럽기도 하고 약간 얄밉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복합적인 있어서, 감정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이거는 한국 야구 흥행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한국 야구가 잘 될 때는 항상 빌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진 구단주가 일종의 긍정적인 의미에서 빌런 역할을 해준다면 야구를 보는 재미, 그 야구를 둘러싼 재미들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더 다양한 각도들이 만들어지고 구도들이 만들어지면서 한국 야구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국 기자. 네, 가을 야구는 우리에게 축복이자 추수감사 같은 존재다. 네. 이제 야구 시즌이 이제 끝났습니다. 또 내년 봄 꽃필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또 아쉬움도 있지만 이번 가을 야구 2022년 가을 야구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추억과 그 역사를 남긴 그 시리즈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 팬들도 많은 그런 또 감정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화면에 비치는 그 팬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이 가을 야구를 평생 잊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역시 이겨야 한다. 이런 명승부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는 양 팀에 있는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나 정말 이기려는 마음이 강해서 그런 모습들이 팬분들한테도 아마 이 팬분들이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 자세나 마음가짐이 많은 팬분들을 불러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겨야 한다. 네. 2022 시즌 야구가 끝났습니다. 토미라 수더 감독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가장 슬픈 날은 야구가 끝나는 날이다. 올해 열카 야구 이야기도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이제 제가 11월 중순에 카타르로 떠나서 한 달 이상 출장을 가는 관계로 야구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요. 2022 시즌 한 해 동안 열카 야구 이야기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열카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국 기자, 이용균 기자, 윤희상 의원 세 분 고맙습니다.